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작가님께 직접 질문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 손짓 해주시면 제가 한번 질문 여쭤보는 걸로 할게요. 자, 혹시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네, 뒤에 마이크를, 네. 작가님 SNS로도 좀 뵙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여러 얘기를 들으니까 작가님 청소년 관련된 작품 많이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굳이 청소년으로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소년 대상으로 작품을 쓰시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여쭤보고 싶고요. 어떤 쪽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솔직한데요. 출판사에서 청소년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숙고를 했습니다. 내가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지? 그런다가 어느 날 나는 청소년이었던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청소년기에 나 같은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돼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청소년 소설을 쓰려니까 시험은 언제 보고 입학은 언제 하고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도 하고 찾아보고 학생들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소설 집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충 내용을 구상을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내가 만약에 지금 학교를 다니면 어떻게 생활을 할까라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상을 조금 발전시킨 앞으로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이 고등학교에 돌아가서 그때 10대들과 친구가 되는 그런 이야기로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작가님께서 지금 구상하고 계신 이후의 소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앞에 선생님께 한번 마이크를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이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힘드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시기 때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어떤 이겨내셨을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 책이 좀 많이 힘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근데 좀 그렇게 힘들어하는 많이 올감이고 이런 친구들은 솔직히 책을 접하는 것조차도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고 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책이라던가 아니면 또 아까 흔히 어른들은 해주면 조언이 되고 잔소리가 되는데 그래도 좀 약간 멘토랄까 이런 식으로 지지가 돼주셨던 어른들이 해주셨던 게 있으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작가님께 좀 도움이 됐던 책이나 아니면 어른들의 어떤 말씀 같은 것들 질문을 해주셨어요. 책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우울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뭔가 제 마음을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저도 부정을 많이 당했어요. 뭐 이렇게 굳이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냐,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랑 닮은 글들을 찾다 보니 저도 우울한 글들을 막 찾아서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내 마음과 닮은 책들을 찾아 나가는 게 되게 위로가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됐고요. 그때 한창 재밌게 읽었었던 거는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제가 당시에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을 해 있을 때 그 책을 좋아하던 언니가 있었어요.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한. 근데 그 언니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했는데 제가 책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 책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고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수연이 너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읽었는데 너무 그 책이 좋은 거죠. 그러다가 그 책 얘기를 이제 언니랑 나누다가 너는 뭐 글도 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작가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일기 정도 쓰고 있어요. 근데 언니는 난 나중에 글을 쓰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병원 안에서 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언니가 그때 그랬어요. 나중에 수연이 너가 쓴 글 한 번 읽어보고 싶다. 그 뒤에 제가 몇 년이 지나고 작가로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북토크 나가거나 그 인상했던 책이나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 언니가 떠올라요. 제 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그 언니가 어느 순간 모르는 데서 내 글을 한 번이라도 읽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게 있고요. 어른이 해주는 위로가 되는 말은 사실 제가 주치 선생님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희 주치 선생님을 제가 한 8년 정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아무 말 안 하고 듣고 계실 때가 가장 위로가 됐습니다. 아, 정답입니다, 이거. 아니 말을 하면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하고 끄덕끄덕 하는 게 저한테 가장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역시 말은 최대한 아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우울할 때 우울한 책을 찾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문학평론가 분이 쓰신 글이었는데요. 적확하게 표현된 슬픔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게 된대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형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이걸 내 눈으로 뭔가 볼 수도 없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작가님들이 하는 몫이 사실 큰 영역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언어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면 이거 내 마음이었어 라고 느껴지는 순간 위로받는 느낌들이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책들 우울한데 계속 그런 책만 읽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자신과 어떤 닮은 사람을 찾아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인상 깊은 게 제가 이번 소설부터 이전 작가로서 썼던 책부터 이번 소설까지 사실 굉장히 이제 코드가 우울한 게 많아요. 그래서 북토크 가거나 이제 하면은 작가님 뭐 책 잘 읽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이고 많이 힘드셨구나. 이 책을 잘 읽으셨다는 잘 뜻이. 읽으셨다니 많이 힘드셨구나 하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고 그래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게 되는 마음을 나누는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뭐 이제 여러분이 읽고 나시면 저는 그랬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변 이 책을 소개해주고 싶은 분들이 아마 한두 분 정도는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마음들을 같이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더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시간이 15분 정도 이제 남아 있어서요. 한 2분 정도 더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흔하게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지 네. 모르겠는데 네. 저희 혹시 작가님과 글쓰기 수업을 같이 하셨다는 청중분이 계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청중분께서는 글쓰기 프로그램에 이제 같이 동참을 해서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글쓰기를 주로 이렇게 좀 하셨고 그때 어떤 좀 경험이 되셨는지 한번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분들 중에서도 글쓰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글쓰기 자체가 갖는 또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시면서 좀 어떤 경험 해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마이크, 네. 같이 했다기보다는 작가님께서 수업을 많이 받았는데 평소 많이 고민하던 것이나 지금 책 이야기와 같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힘들어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을 좀 많이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힘도 되고 지금은 수업을 못 받고 있는데 제가 혼자 자신이 있더라도 글을 쓸 수 있는 꾸준함을 좀 많이 길러주신 것 같아요. 요거 같이 또 참여해주신 분의 어떤 경험을 제가 여쭤봤는데 작가님께서도 여기 청중분들께 사실 글쓰기는 되게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사실 권할 만한 네.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좀 그 글쓰기를 권한다면 어떤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좀 있으실까요? 일단 글을 쓰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친구나 연인이랑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말로 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잠깐 뒤돌아서서 글을 쓰거나 편지를, 하고 싶은 말을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만나서 얘기할 때는 튀어나올 법한 말들이 점점 다듬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싸우거나 정말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지로 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보고 상대방이 또 어떻게 읽을까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단순히 이 말을 하고 싶어가 아니라 상대방은 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까지 배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너무 작가스러운 대답일 수도 있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글 쓰는 거. 근데 부담 없이 쓰면은 진짜 재밌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글쓰기 시작할 때 일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즐기면서 내가 오늘 하루 뭐 했는지 보고 기록하고 또 나중에 지나가서 내가 과거에 뭐 했지? 무슨 생각을 했지?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소소하게 쓰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메모를 하든 일기를 쓰든 아니면 오늘 하루 계획표를 짜든.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이거를 예를 들면 단어라면 노트에 단어를 이렇게 적는다면 문장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 문장을 여러 개를 이어서 문단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 이러면서 천천히 하나씩 그 근육을 길러 나가시다 보면은 글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 글을 쓰면서 변화되는 자신을 찬찬히 볼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게 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책을 작업을 하면서요. 제 책에서 아마 완벽한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할 수 없죠. 근데 그럼에도 제가 지난 과거에 썼던 책들을 쭉 읽어보면 제가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하나하나 다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계속 똑같은 곳에서 머무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과거의 글을 한 번쯤 들춰봤을 때 내가 얼마나 변화했고 성장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글쓰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저도 책 읽고 글 쓰는 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글쓰기라는 거는 그 주어가 하는 대상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어가 처음에는 나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나에 대해서 쓰다가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쓰게 되고 그러다가 뭐 이제 세상 사에 대해서도 쓰게 되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무언가에 대해서 쓴다는 거는 그 대상에 대해서 관찰을 또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가 주는 그 행위 자체가 주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꼭 이런 책이라는 결과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에서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특히 이제 장편을 준비를 하고 발간한 다음에 소설을 앞으로도 계속 집필을 할 예정인데요. 소설을 집필을 하게 되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졌어요. 왜냐면은 모든 걸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야기거리가 네, 되죠. 지나가는 사람 관찰하고 하늘을 관찰하고 나무 관찰하고 이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다채롭고 수많은 것들이 얽혀서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저는 그거를 소설을 쓰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글감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작가들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아싸 글감 생겼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삶 안에서 다양한 글감들을 많이 모아보시고 또 나만의 작품으로 한번 만드는 작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사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인회도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 오늘 북토크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소감차 인사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항상 북토크나 강연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울렁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태연하게 잘 해보려고 했지만 순간순간마다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제가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근데 진짜 이렇게 야외에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고 또 하늘도 뒤에 보이거든요. 제 시선에서는. 이 하늘과 사람과 나무가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 제가 제 마음도 얘기하고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안에 품었던 감정들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같은 시간을 함께 살아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느 날 문득 힘든 날이 왔을 때 지금 이 시간을 떠올리고 한 번이라도 되돌아볼 수 있다면 저한테는 그 무엇보다 값진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의 공기 온도 습도를 함께 공유하면서 자, 그러면 오늘 북토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이제 사인을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작가님 앞에 여기 단상에서 바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